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공인중개사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면 몇 개월이면 붙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개인마다 그 학습하는 습관과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공부 방법을 조금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얘기하기 전에. 직장인들은 일단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1차와 2차를 나눠서 공부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동차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빨리 이 업종에 빨리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은 1, 2차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장인들은 1, 2차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제가 경험인데요. 독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겁을 해요. 근데 법 전공이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는데 이 법 쪽으로 전공을 하지 않거나 그런 공부를 안 해보셨던 분들은 독학하시면 좀 안 돼요. 몸 어딘가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예. 몸이 거부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얘가 나를 좀 힘들게 하는지를 알고 있어서 거부하는데 억지로 하면요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는 법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이나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정답은 순수한 측의 주장이 정답이 되고 오답은 패소한 측 주장이 오답이 되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상식과 상상력을 금지하는 게 굉장한 팁이에요. 소설가나 시인 같은 경우는 민법이 점수가 잘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는 이제 인터넷 강의할 때요. 올패스나 평생회용 같은 게 이제 방문각, 에듀윌, 해커스에도 다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환급이 가능합니다. 맨 처음에 가입할 때 100만 원이 들어갔다면 이제 나중에 합격해서 받을 때 100만 원을 받는 거죠. 책값을 뺀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환급 받아봐야 알겠고 일단 환급 가능한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평생회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떨어지면 다시 1년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평생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평생 연장할 것은 못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1년 안에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강의 하실 때 특히 저는 인터넷 강의만 했거든요. 공부 시간을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3시간이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1시 본인이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잠이 없으신 분들은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나서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한다든지 3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일주일 1주차 강의 해가지고 보통 3시간 정도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보를 해 놓는 게 진도를 맞춰가는데 굉장한 이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에 강의를 못 들었다면 이번 주에 못 들은 걸 다음 주에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 주 건 또 다음 주에 들으시고 그냥 만약에 누락됐으면 누락된 채 그냥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누락된 걸 들으려다가 다음 걸 못 듣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쌓이게 되니까 항상 그 주차에는 그 주차 것만 들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공부 순서를 추천해 드릴게요. 대부분 2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공법을 중심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얘기할게요. 저는 세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이 어렵게 나오면요 세무사 시험처럼 나와버리거든요. 네. 세법을 좀 중요하게 좀 보시고 물론 시험 문제가 좀 개수는 작긴 합니다. 그리고 공시법 같은 경우 공시법 그 다음에 공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법과 공시법의 특징은 진도가 다 끝나야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소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조세를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점수가 더럽게 안 나옵니다. 예. 공시법 같은 경우는 약간 수학 공식처럼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배웠는데 점수는 안 나왔어요. 예. 주등기가 들어왔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온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오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등기가 없어지면은 부기등기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수학 공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만 점수는 더럽게 안 나왔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법이죠. 공법은 6개의 부동산 관련 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법도 6개가 돼 있고 6개의 법들이 한 2-3개는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점수 따기가 힘든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점수를 공략하는 게 좋아요. 60점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 60점 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나 학교 다닐 때 60점은 무조건 넘었는데 이거 못 넘겠냐? 못 넘습니다. 예, 해봤는데요. 60점 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네 번째, 중개사법은 인터넷 강의만 빠지지 않고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잘 따라가면 무조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고득점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점수를 많이 따서 공법 힘든 점수를 보태주고, 그 다음에 공시세법에 힘든 점수를 보태주는 게 이게 굉장히 합격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형태거든요. 네, 다음 지적법입니다. 지적법은 벼락치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도 무조건 고득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공법과 중개사법이 첫 번째 과목이고요. 공법이 두 번째 과목이에요. 1교시 첫 번째, 두 번째 과목이고, 3교시에, 그러니까 2교시에 공시법과 세법과 지적법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개사법과 지적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 점수를 많이 따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중개사법이 한 두어 문제 채워주고, 그리고 공법은 이만큼 모아서 통으로 줘야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셔야 되고, 뭐 1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뭐 월수금 뭐 하고 화목토 하시든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 3시간입니다. 3시간씩 공부한다면 합격 점수는 언제 나올까죠? 저는 이제 동차를 하지 않았고 1차 따로 2차 따로 했기 때문에 개인 경험은 1차만 준비한다면 3개월 정도 후에 60점 이상 나옵니다. 3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는 55점, 뭐 50점 이렇게 나왔었죠. 2차만 준비한다면은 한 6개월 정도 후에 평균 60점 이상 나옵니다. 제 개인 경험이고요. 그래서 한 달, 두 달이든 뭐 대여섯 달 돼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면은 포기하게 됩니다. 이때 포기만 안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동차인 경우에는 제 예측인데요. 한 8개월 정도 공부를 꾸준하게 하면은 평균 60점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게 조건이 3시간씩 공부한다면이죠. 뭐 하루에 공부를 뭐 8시간, 9시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6개월, 3개월에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6개월이면 합격하니까 4월부터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고, 예. 가장 점수가 많이 오르는 시기가 9월 말과 10월 초입니다. 9월 말과 10월 초에서는요, 이 모든 6개의 과목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60점이었던 점수가 9월 말 10월 초에 되면은 놀랍게도 80점 평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가 이제 실제로 우리 그 시험을 보게 되면은 뭐 70점을 합격을 하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합격합니다. 이 시험은 과목도 여러 개고, 뭐 한 개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면 나머지 과목이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도 포기하지 않고요, 끈질기게 하면 됩니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왜 잘해요? 네. 뭐 100점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끈질기게 하면 대충 70점 근처에 맞으면 되잖아요. 저도 이제 시작했을 때 목표를 뭐 100점 맞으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중개사법은 80점, 공법은 60점, 공시세법은 65점 맞겠다라는 목표로 해가지고 평균 한 67.5점 정도를 맞아서 합격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합격 점수는 68.33점 나왔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중개사법이 저를 살려주고, 역시나 공법과 공시세법이 어려워가지고 좀 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죠. 자, 주의사항입니다. 자, 3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3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지. 아니, 잠만 3시간 안 자면 확보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시간 확보가 되게 어려워요. 내일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공부가 되겠냐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시간 확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멘탈 잡는 시험이에요. 공부할 때도 멘탈을 잡아야 되고요. 특히 실제 시험 볼 때 아무것도 모르는 문제, 정말 힘든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때도 멘탈을 잡아서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